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5일 제 사는 동네 시간으로는 4시, 오후 4시 40분쯤 됐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9월 6일 토요일 아침 8시 40분쯤 됐네요. 좀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상적인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모든 식구들이 밖에 나갔습니다. 쇼핑하러. 저는 비디오 만들고 집을 지키고 있네요. 어떻게 더위가 조금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9월달 들면서 더위가 조금 한풀 꺾이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그룹 B입니다. 그룹 B의 9월 분배금을 예상을 해보고 주간 옵션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MBDY, PLTY, FBI가 그룹 B죠. 저희들이 트래킹하는 거. 그리고 조금 시간이 나면 아직 이제 같이 시작하신 분들이나 또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는 사실 별로 실감이 안 나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원금을 회수를 하셨어요. 일드맥스 ETF에 투자하신 지 벌써 일드맥스 ETF 나오기 시작한 것도 벌써 2년 반이 지났죠. 그리고 초기에 일찍 투자하신 분, 그리고 중간에 투자하신 분들도, 잘 들어오신 분들은 벌써 원금 회수를 상당히 많이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금을 회수한 후에,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짜는 게 좋을까. 물론, 많은 분들에게는 사실 아직 실감은 안 나지만, 이런 어떤 전략이라는 게 연속성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생각을 미리 해 두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지난주도 보여드렸는데 이 배당 청구 데이터가 사실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각 데이터가 주로 나타내는 어떤 걸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잠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전에 어떤 분이 제가 지난주에 이 특별 분배금의 얘기를 하고 나서 댓글에 아주 고수분인 것 같아요. 눈치도 빠르시고. 특별 분배금이 나올 만한 ETF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PL 밸런스를 우리가 보는 그룹만 보거든요. 전체 그룹 다 안 보고. 그래서, PLTY와 HOOY에 PL 밸런스를 보여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마 특별 분배금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그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다가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HOY에 대해서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그룹 B이기 때문에 PLTY의 PL 밸런스는 당연히 보게 되겠죠. 자, 짧게 보신 분들을 위한 서머리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번 주는 합성 옵션에서는 상당히 본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합성 옵션이 별로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죠? 특히 이제 PLTY라든지 HOY, MSTY, SMCO 같은 경우는 사실 힘을 많이 못 쓰고 있고, 그리고 코니를 비롯한 다른 것들도 다 별로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만, 테슬리를 제외하고, 테슬라가 이번 주, 지난주부터인가요? 슬슬 오르기 시작해서 이번 주에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었죠. 올라갔죠. 삼성을 한 덕분에 테슬리는 테슬라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그러나 합성 옵션에서는 힘을 못 썼지만 다행인 것은 이 주간 옵션에 상당히 성적들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언론 봐도 그룹 B 같은 경우에는 PLTY의 주간 옵션이 상당히 성적이 좋죠. 3달러 이상. 그리고 HOY도 역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누적 옵션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만은 일단 좀 더 자세한 거는 지켜보도록 트래커에 들어가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래커를 먼저 볼까요? 그리고 넵 서머리는 이게 조금 너무 적죠. 제가 좀 키워드릴게요. 110%, 15%. 자, 이러면 조금, 보기가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자, MSTY는 보시다시피 4.5빌리언입니다. 그래서 전고점이 5.6빌리언보다는 지금 거의 1빌리언 이상 저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주보다도 지금 계속 떨어져 있죠. 그래서 약 전고점보다는 19.9% 떨어졌지만 쉐어 숫자는 지금 0.5% 늘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15달러대로 떨어졌죠. MSTY가 처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바닥이 아니냐 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들어오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MSTR이 상당히, 가격이 상당히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덕분에 내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울티도 안타깝게도 3.3빌리언을 8월 15일 기록한 후에 지금 현재 3.12빌리언 정도로 지금 6.4% 정도 떨어져 있고 지난주보다도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쉐어 숫자는 약간 늘었죠. 0.8%. 뭐 그렇게 썩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사실 MSTY나 울티 정도 되는 데서는 0.5% 쉐어 늘은 거는 사실은 저는 상당히 건강한 증가라고 봅니다. 자, 엔비디아도 비슷합니다. 엔비디아도 8월 8일 그 주에 1.9빌리언을 넘게 찍은 후에 지금 현재 1.823빌리언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주보다도 떨어져 있고, 하지만 쉐어 숫자는 조금 늘었습니다. 약 1.7%. 그렇게 많이 는 건 아니에요. 한 300만 주 정도 늘었으니까 그렇게 특별히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횡보를 그동안 해왔고, 특별히 어떤 떨어지거나 올라가지 않는 횡보장을 계속 해오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지켜보시죠. 자, 코니입니다. 코니는 7월 25일 1.479빌리언을 찍은 후에 지금 이제 1.36빌리언입니다. 그래서 약 7.6% 정도, 총 자산이, 순자산이, net asset이 지금 이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쉐어 숫자는 약 19%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죠. 그리고 6.81달러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엔트리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테슬리입니다. 테슬리는 거의 1.1빌리언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전고점이었던 지난 1월 24일보다는 약 11.3% 떨어져 있지만 쉐어 숫자는 거의 57% 이상 증가가 되어 있죠. 그러나 가격을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7.73달러니까 특별히 더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지금 어느 정도 7달러대를 유지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PLTY입니다. PLTY는 지난 7월 18일 그 주에 6억 9,700만 불, 거의 7억 달러 가까이 갔다가 지금 현재 약 11% 순자산이 줄어들어서 약 6억 1,800만 불을 유지를 하고 있고, 쉐어 숫자도 따라서 약 1.7% 정도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맥시멈 찍을 때 보다도 약간 지금 적죠. 그때 맥시멈 찍을 때 전고점에서 10밀리언이 넘었는데 지금 이제 10밀리언 조금 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LTY는 상당히 쉐어 수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SMCY입니다. SMCY는 지난 8월 1일 날 3억 5천만 불 이후에 계속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도 않고 또 떨어지지도 않는, 그래서 약 3억 2천만 불 정도, 전고점 대비 8.8% 떨어져 있고, 쉐어 숫자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거의 30% 가까이. 그래서 14.36달러입니다. 이게 파란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시작 가격이 50달러였습니다. 그래서 SMCY 같은 경우는 50달러에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만약에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신다면, 물론 분배금이 계속 나왔지만 사실 상당히 손실이 컸던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겠네요. 그 외의 종목들은 20달러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지금 모든 종목이 어느 정도 스테이블라이즈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전고점 올라가서 어느 정도 이렇게 플래토, 이렇게 평평한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부는 이 정도 된 걸로 된 것 같고, 자, 이제 트래크를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룹 B이기 때문에 그룹 B를 먼저 시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룹 B는 NVDY 오늘 16.1, 그리고 엔비디아는 167달러입니다. 여기 30일 변동성은 33%로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게 지난 4주 동안 그동안 업앤다운이 조금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엔비디아를 비롯한 다른 이 AI 관련 칩 관련된 주들이 상당히 하락되고 있는 이제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4주 동안 연속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합성 옵션에서는 그렇게 크게 어떤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제 9월 19일 날 익스파이어리니까 지금 현재 170달러와 165달러. 165달러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이익을 낼 수도 있고, 하지만 170달러에서는 170달러짜리 컨트랙트에서는 저희들이 돈을 잃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약 4 밀리언 달러 정도 적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아직 한 주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주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행히 이번 사이클에서 비록 이렇게 본주의 가격이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엔비디아의 매니저들은 그 손해를 실현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 덕분에 아직 합성 옵션에서는 뭐 거의 한 0.37센트 정도 이익을 본 상태에서 이번 사이클을 클로즈 하게 됐습니다. 자, 커브드 콜, 위클리 콜의 커브드 콜에서는 지난 4주 동안 퍼펙트하게 이익을 실현을 해서 지난 4주 동안 커브드 콜에서 벌어들인 돈은 약 7,700만 불. 그리고 콜 스프레드에서 지급한 경비, 인슈런스로 지급한 경비는 약 1,900만 불.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총 본 이익이 약 5,800만 불 정도의 이익을 봐서 주당 약 52.47센트의 준수한 성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52.84센트 이게 순수하게 벌어들인 돈입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52센트를 분배금으로 지급을 한다 그러면 거의 뭐 ROC가 0%겠죠. 그래서 이런 그 하락장에서 오히려 위클리 콜에서 분발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사실 준수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커브드 콜 ETF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이게 올라갈 때 충분히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잘 조절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커브드 콜을 바탕으로 하는 인컴 ETF의 굉장히 강한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커브드 콜 인컴 ETF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상당히 나쁘죠.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어떻게 이 커브드 콜, 특히 일드맥스 커브드 콜의 이 합성 옵션과 커브드 콜의 이 조화로운 조화를 통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수박 거달기식의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평들 하는데, 사실은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매주 이 데이터를 트래킹 함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엔비디아가 187달러에서 167달러까지 떨어지는 상태에서도 수입을 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팩트를 가지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금 더 뭐라 그러죠, confidence,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룹 B의 두 번째 FBI죠. 메타는 오늘 752달러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또한 지난 4주 동안 사실 이제 하락장이었죠. 그러나 어느 정도 이번에 어제 오늘 좀 회복을 했어요. 회복을 해서 이번 주말을 잘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4주 동안 FBY는 3번의 합성 옵션 트레이드를 통해서 725달러에서 740달러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올렸죠. 그 올리는 과정에서 약 260만 불 정도의 이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소소하게 경비가 나갔긴 했지만, 지금 현재 실현한 합성 옵션에서 실현된 이익은 약 247만 불, 주당 22.51센트를 기록을 하고 있고, 아직 롤업을 할 가능성도 있죠. 지금 752달러니까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는 740.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롤업을 하면 뭐 2.9 밀리언 달러 돈을 더 벌겠지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익스파이리가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합성 옵션과
크레딧 콜을 통해서도 약 1.9밀리언 달러의 이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7.49센트. 그래서 합성 옵션과 주간 옵션 모두에서 이익을 받기 때문에 FBI는 순수한 이익은 약 40센트, 주당 40센트 정도에 준수한 성적을 올렸습니다. 자, PLTY입니다. PLTY는 팔란티어가 지금 현재 153달러까지 가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0일 변동성은 50%가 채 안 되죠. 그러나 지난 4주 동안의 가격 변동을 보면 약 4주 전에 최고치를 찍은 후에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거의 180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지금 150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러나 다행스럽게 지난 2주 동안 상당히 그 횡보장을 유지를 해줬습니다. 그 덕분에 상당히 뛰어난, 그죠? 지난 1주, 2주, 3주, 4주 모두 퍼펙트하게 이 수입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4,200만 불 정도의 수입을 올렸고, 그 4,200만 불 수입을 올리는 동안에 지급한 보험금이 약 1,600만 불입니다. 그래서 지난 4주 동안 PLTY에서 가격이 하락장과 횡보장을 거치면서도 약 3,200만 불의 수입을 발생을 시켰죠. 그래서 약 3.18달러 정도 수입이 위클리 콜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성 옵션에서 잃어버렸던 손해가 약 800만 불이 있었습니다만 그거를 제외하고도 약 2.39달러 정도의 이익을 실현을 시켰고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39,657개 합성 옵션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140달러입니다. 이 얘기는 약 컨트랙트 하나당 약 13달러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 5천만 불에 가까운 돈을 저희들이 이익을 실현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만 합성 옵션을 이익을 실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요새 이게 새로운 트렌드 같아요. 이 매니저들 사이에. 그래서 성급하게 합성 옵션으로 이익을 실현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뭔가 익스파이리 데이트에 가까워지기를 기다려서 마지막으로 이익과 손실을 실현시키는 그런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39,000개 넘는 컨트랙트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140달러고 오늘 가격이 153달러이기 때문에 합성 옵션에서 저희들이 실현시키지 않은 미실현 이익이 무려 거의 5,200만 불 가까이 됩니다. 이게 주당 약 5.1달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외하더라도 이미 2.39달러라고 하는 상당히 뛰어난 성적을 올린 상태에서 과연 이 미실현된 5,100만 불 혹은 5,200만 불 혹은 주당 5.1달러의 이 잉여 이익을 과연 그 중에서 얼마를 미리 땡겨서 줄 것인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저희들이 생각을 나중에 분배금 예상을 해볼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 C입니다. 코니. 우리가 참 마음 아파하는 코니가 지금 현재 300달러의 벽이 깨졌습니다. 오늘 클로즈된 가격이 299.07달러, 30일 변동성은 50%를 넘어섭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지난 4주 동안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번 주는 그렇게 큰 변동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로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 되면 저희들이 그룹 C에 대한 예상 분배금을 얘기를 할 텐데, 어떻게 될까요? 지금 비트코인이 오를지 안 오를지는 사실 굉장히 인트레스트 레이트, 그래서 잭슨 홀에서 우리 파월 할아버지께서 굉장히 오픈한 게 굉장히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서 상당히 환호하다가 또 이게 인트레스트를 올린다 혹은 내린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 이제 인트레스트를 내리는데 이 내리는 이유가 경기가 침체기에 들어서기 때문에 내리는 건지 아니면 과열된 경기를 낮추기 위해서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내리는 건지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주에 연속으로 나온 ADP 그리고 ADP ADP 임플로이먼트는 굉장히 ADP는 일반 개인 업체입니다. 개인 사업체에서 개인 사업체이긴 한데 미국에서 가장 큰 이 페이롤 프로세싱을 해주는 회사고 또 이 Department of Labor 혹은 Department of Statistics에서
나오는 공식적인 그 employment rate이라든지 job opening, 그러니까 몇 개의 직장이 열렸냐, 직원을 모집하느냐, 이제 그런 스태티스틱스들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이 employment rate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전체 경제 GDP의 70%가 내수입니다. 내수. 그럼 내수를 바치는 가장 기본적인 이 수치가 이 employment rate인데, 이게 지금 4.3%로 늘었죠. 그리고 이 job opening, 그러니까 사람을 뽑는 그 직장 수가 생각보다 훨씬 3분의 1밖에 안 나왔어요. 보통 6만 개 이상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 발표는 2만 2천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기 침체의 전조 신호로 이 unemployment rate가 지금 상당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인가? 아무튼 그 FOMC에서 이제 인트레스트를 내릴 텐데, 이거를 25 베이스 포인트 0.25%를 내리느냐, 아니면 50 베이스 포인트 0.5%를 내리느냐. 만약에 0.25%를 내릴 확률이 거의 100%이긴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FOMC의 파월을 비롯한 사람들이 경기 침체의 신호가 너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0.5%를 내린다. 이 얘기는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좀 더 무서운 경제에 임팩트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뭐 100% 0.25% 내릴 거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게 이제 이때가 월스트리트에 사는 그 사람들의 전성기입니다. 막 사람들 겁을 주고, 또 막 사람들 막 희망을 주고, 막 겁을 주고 해서 시장을 움직이게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중심을 잡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투자에 집중을 할 것인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지켜보는 것도 그런 걸 위주로 지켜보면 좀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코니는 합성 옵션에서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2.8밀리언의 수입을 내서 약 1.44센트 정도 돈을 벌었고, 그러나 위클리에서는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위클리 커브드 콜에서 지금 이번 주까지 벌어들인 돈이 5,500만 불, 거기다가 다음 주 마지막 프리미엄으로 해서 1,900만 불, 그래서 벌어들인 돈이 한 7천만 불 되죠. 7,400만 불, 그게 들어간 비용으로 지급한 돈이 약 1,600만 불 해서 총 5,800만 불의 수입을 냈습니다. 그래서 약 29.69센트가 오늘까지 위클리 콜에서 벌어들인 돈이고, 합성 옵션과 더해보니까 약 31센트 정도 수입을 냈습니다. 그래서 코니가 다행히 일주일 반 정도 횡보를 하고 떨어지면서 이 위클리 커브드 콜에서 상당히 좋은 수익을 냈다는 게 크게 도움이 되네요. 일단 다음 주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분배금이 나올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룹 C의 두 번째 후이입니다. 후이가 로빈훗이 지금 101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30일 변동성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60%. 그러나 여기 지난 4주 동안의 가격을 보면 또한 하락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그 덕분에 합성 옵션에서는 뭐 크게 돈 벌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현재 열려있는 22,880개의 컨트랙트를 갖는 105달러짜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갖는 이 컨트랙트들이 익스파이어리가 10월 17일이네요. 아직 시간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합성 옵션에서의 수익과 손실은 사실 미미합니다. 12만 3천 불, 주당 약 3.3센트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난 3주 동안 또한 가격이 하락장을 보였기 때문에 커브드 콜에서는 상당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3주차까지 820만 불, 4주차까지 하면 약 1,300만 불 수입을 냈고, 거기에 이걸 또 안 적었네. 죄송합니다. 이 자꾸 잊어먹네. 결산 손실까지 해서 뭐 한 2.8달러, 2.5달러 정도는 위클리 콜에서 수입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이는 약 2.5달러 정도 수입을 낸 걸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이렇게 녹색 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죠.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갈색을 다 갈색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렇게 그린색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후이는 잘하고 있습니다. 후이는 잘 되고 있고, 자, MSTY입니다. 그룹 D의 대장주. MSTR이 오늘 335.87달러, 30일 변동성도 거의 60%이기 때문에 상당히 뛰어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4주 동안의 이 하락을 통해서 MSTI 가격이 새로운 최하점을 찍었습니다. 15.62달러. 그리고 지난 9월 2일과 9월 4일 연속으로 롤 다운을 했습니다. 390달러짜리 일부를 345, 330으로 롤 다운을 하면서 발생된 손실이 지금까지 총 5억 달러 정도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5억 달러 크죠? 그러나 지금 MSTY의 총 자산이 45억 달러입니다. 그죠? 그래서 약 10% 정도 하락이 되게 된 이유가 이때 롤 다운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적으로 롤 다운을 한다는 것은 그 손실을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손실을 확정을 시킨 것이지 실질적으로 내부에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내부라고 하는 것이 이 15.62달러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었어요. 반영이 되어 있었고 이렇게 확정을 함으로써 그걸 이제 베리파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이미 이 모든 이 손실이 이미 이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 MSTY의 합성 옵션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다른 컨트랙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들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데이터가 다르죠. 익스파이리 데이터. 그래서 지금 이제 2개가 남아 있어요. 385 그리고 395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있는 11,500과 4,500개가 다음 주 중에 클로즈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 가격으로 봐서 335달러에서 385 그리고 395까지 급등하지 않는 한 요 총 16,000개 정도죠. 16,000개의 컨트랙트는 손실을 기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10월 17일 지금 10월 17일과 11월 21일 2개로 나누어져 있는 익스파이리 데이트에 375, 410을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로 하는 총 36,925개의 컨트랙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대를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11월 21일도 또한 총 85,000개 이상의 컨트랙트가 합성 옵션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현재 335에서 지금 330은 뭐 한 5달러 정도 수익권에 들어가 있고 345도 곧 어쩌면 올라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문제는 이제 MSTR의 가격이 좀 올라줘야 됩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약 11만 불이죠. 그죠? 11만 불 정도면 사실 MSTR도 사실 이거보다는 사실 가격이 높아야 되는데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이 투자자들이 MSTR에 더 이상 프리미엄을 부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MSTR이 뭔가 다른 수익 구조를 들고 나오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든지 그렇게 하는 그 외에는 사실은 크게 어떤 그 가격을 MSTR의 본주의 가격을 변동을 시킬 수 있는 큰 동력은 없지 않느냐. 안타깝긴 합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고수님들이 많으니까 고수님들께서 한 수 가르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MSTY가 이렇게 가격이 많이 급등락을 안 하지만 그 덕분에 현재 커브드 콜에서는 상당히 뛰어난 지난 2주 동안의 성적을 했습니다. 약 9억 8천만 불, 9,800만 불 정도 수익을 냈네요.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해도, 다음 주 프리미엄까지 해도 약 1억 5,800만 불의 수입을 현재 확정시켰고, 또 콜 스프레드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또한 약 101억 2천만 불 제외하고도 현재 벌어들인 돈이 약 1억 2천만 불 정도, 그래서 약 40센트 정도 수익을 실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MSTY는 오늘까지 합성 옵션에서 본 손실이 크죠. 본 손실이 총 4억 8,700만 불의 손실을 받고 위클리 콜에서 약 1억 2천만 불 정도 이익을 보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3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발생을 해서 MSTY의 오늘까지 결산은 주당 약 1.21달러 정도 손실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2주 동안 다음 주
2주 동안 좀 더 큰 변화가 있어서 MSTY의 분배금도 좀 더 상황이 반전이 일어나기를 빌어봅니다. 자, D그룹의 마지막 SMCI입니다. SMCI, 슈퍼마이크로 또한 엔비디아와 더불어 상당히 지금 가격이 지난 4주 동안 하락을 보여왔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그리고 30일 변동성도 또한 53.1%. 그러나 여기 보시다시피 위클리 콜에서 상당히 선방을 잘했어요. 선방을 잘하고 합성옵션에서 사실 크게 손실을 확정을 안 시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현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45달러 그리고 60달러에 49,000 그 다음에 28,000개의 컨트랙트가 익스파이리가 9월 19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죠. 9월 19일이면 이때인데 이제 지금 2주가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아마 분배금이 9월 24일 나오니까 분배금 나오기 전에는 이 두 개를 롤업을 할 수밖에 아니 롤다운을 하거나 롤업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합성 옵션을 다시 재편성을 다음 2주 동안에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손실이 발생이 될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에 오늘 롤다운을 했다 그러면 발생될 손실이 약 7,900만 불입니다. 약 3불 57센트. 그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38.92센트의 이익이 무색하죠. 그래서 일단 다음 2주 동안에 이 SMCI의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따라서 SMCY의 분배금도 또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매주 옵션 컨트랙트도 살펴보고 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게 우리가 이 일드맥스 ETF에 투자를 시작한 이유가 뭐냐? 제일 먼저 투자를 한 이유가 우리가 좀 더 현금 흐름을, 그죠? 우리가 가진 자본으로 이용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그게, 긴 시간, 장시간을 유지를 함으로 해서 원금도 회수하고, 원금이 회수가 되고 나면, 어떤 안정적인 연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투자 목적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길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짧게, 단타를 또 위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여러분들의 목표가 어떠했든 간에 이 일드맥스 ETF는 절대 단타에 적합한 그런 ETF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짧게 사고 팔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 본주를 하시는 게 훨씬 낫다. ETF의 어떤 그 분배금만 나는 분배금만 받고 빠져나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분배금을 받기 위해서는 분배락 데이트까지 홀드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얘기는 1달러 분배금을 받고 분배락을 견뎌야 되니까 1달러가 그냥 가격이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이 일드맥스 ETF에 투자를 하시면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같은 1달러를 받고 1달러가 빠지더라도 1달러 받은 거에 대한 세금이 붙기 때문에 그 세금은 누가 내냐 이거죠. 결국 자기가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배당금만 받고 빠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배당금에 대한 투자의 이해 자체가 굉장히 좀 적지 않느냐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 투자하시기 전에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이 분배락과 이 분배금의 관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돈을 예를 들어서 지금 SMC 같은 경우 그냥 이렇게 딱 보기에는 38% 돈을 벌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돈을 벌어서 우리한테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분배락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수입을 이 매니저들이 수입을 얻었든 간에 분배금을 발생이 되면 분배락은 무조건 100% 법입니다. 무조건 100% 분배락이 똑같은 금액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Profit and Loss 트래커는 끝내고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제 봤죠. 그러니까 이번 지난 수요일 날 그룹 A의 분배금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스노이가 저희들 예상은 83센트 정도 했었는데 실제 나온 것은 1.12달러로 사실 좀 더 나왔죠. 다행히. 그리고 ROC도 0%였고 자 테슬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기 홀로 오브 페임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실제 나온 건 39.26센트였습니다. 그래서 홀로 오브 페임에 보시면 지금 현재 아이고 이걸 제가 이걸 안 했네. 참나.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정신이 없네요. 어떻게 이런 자 39.26센트 자 39.26센트입니다. 3926 자 그래서 PBL에 보면 이거 빼기 이거 자 제일 적게 나온 분이 여기 있네요. 0.16 그죠? 38센트 예상을 하셨던 분이 약 1.26센트 정도 적게 예상을 하셨던 우리 현홍님께서 1등을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걸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합니다. 그리고 2등은 우리 그 로스트 아크 히어로님께서 2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등은 우리 그 YB 디비던드 님께서 2등을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1등, 2등, 3등. 그 다음에 스노이는 볼까요? 스노이가 스노이가 1.1285 1.1285 자 이렇게 자, 제일 가깝게 맞추신 분이 우리 아재 1996님, 또 1등 하셨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또 1등 하셨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2등, 1등을 하셨고, 2등은, 여기가 2등이네요. 우리 김범수님께서 2등을 하셨고, 3등은 우리 금달팽이님께서 2등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에버리지로 보통 0.47센트 예상이 됐었는데 실제 나온 건 39센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준수하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40센트 이상은 주지 않겠느냐 예상을 했는데 40센트보다는 조금 적게 줘서 어느 정도 그 분배금을 내부를 보호를 한 그런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9위도 상당히 잘 나왔고 그리고 테슬리도 7.2밀리언 그죠? 39센트 했으니까 사실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개의 계산을 바탕으로 이번 주 그러니까 그럼 다음 주죠. 그룹 B의 YMAC은 약 22센트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YMAX는 26센트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 외에 FBY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FBY를 볼까요? FBY에서 벌어들인 돈이 약 42센트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FBI가 거의 40센트 정도 돈을 벌었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40센트 정도는 어떨까요? 히스토리를 한번 볼까요? FBI가 올해 들어서 여기 있네요. FBI가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지급한 4.92 달러 중에 에버리지가 약 54센트 정도 되네요. 에버리지를 보게 되면 54센트니까 한 50센트 정도는 예상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40센트 정도는 벌어들인 돈으로 주고 한 10센트 정도는 ROC로 하게 되고 그래서 NBDY와 PLTY의 예상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여기 IB30의 변동성을 바탕으로 한 목표를 계산해 보니까 NVIDIA는 약 41센트 그리고 PLTY는 약 2.26센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PL 밸런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PL 밸런스를 보면 NVIDIA 같은 경우는 8월 11일에서 9월 5일 이거죠. 지금 현재 돈을 갖다가 약 5,800만 불 정도를 벌었어요. 이번 사이클에. 그런데 ETF 수가 약 현재 1억 1,000만 주 정도 되죠. 그래서 요거를 단순하게 벌은 돈 나누기 ETF 수로 해보니까 약 52.84센트가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다시피 이전에 지급된 이번 회계연도에 지급된 돈이 약 11.17센트인데 에버리지가 1.1달러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62센트를 그러니까 67센트를 지불했던 5월 19일부터 16일 사이에 이때가 3.87%였어요. 그러면 요거를 최하점으로 본다면 사실 이번에도 장사를 사실 잘했죠. 그죠? 5,800만 불 벌었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50센트 이상 최소한 이거보다는 더 줘야 되지 않을까요? 0.67센트.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한 0.67센트 정도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나 벌어들인 돈만 생각을 한다면 52센트로 하게 되면 밸런스가 제로입니다. 그러나 이게 또 NVIDIA가 그룹 B의 대장주로서 또 너무 또 낮게 주면 또 사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NVIDIA 내부 자체가 지금 계속 어느 정도 침체에 들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 글쎄요, 한 0.6으로 해볼까요? 0.6으로 하면 약 790만 불 정도를 ROC에서 뺏어줘야 되는데 0.6달러를 주면 약 3.64%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낮죠. 그래서 한 0.7로 한번 계산해볼까요? 0.7로 하면 4.25%. 4.25%면 지난번에는 사실 83센트를 줬지만 그때는 3억 6천만 불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이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일부러 적게 주고 많은 돈을 밸런스에 넘겨서 그동안에 이 내부 떨어진 거를 좀 의도적으로 보호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83센트 이상 주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60센트에서 80센트 그 정도 줄까요? 그 정도면 적당할 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0.8을 준다 그러면 벌써 데프시시 차이가 벌써 3천만 불 정도를 ROC로 내부에서 녹인해야 되니까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지난번보다는 지난번에 이제 워낙 돈을 많이 세이브를 해놨기 때문에 요걸로 글쎄요, 좀 녹여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80센트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자, 그래서 0.8.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다가 요거 0.8을 가지고 여기에 0.8을 한번 넣어볼까요? NVIDIA 0.8. 글쎄요, 이게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PLTY를 보겠습니다. PLTY는 이번 PLTY 여기 있네요. PLTY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습니다. PLTY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벌어들인 돈, 그죠? 2,400만 불 나누기 10 밀리언 쉐어를 나누면 약 2.3956달러입니다. 자, 2.3956달러면 여기 요 목표 요 2.26달러, 그죠? 30일 변동성보다는 높아요. 그죠? 그래서 최하 2.26달러에서 PL 밸런스를 봐서 2.39, 그러니까 벌어들인 돈만 가지고 예상을 해보면 이렇게 예상이 되지만, 아까 우리가 트래커에서 보다시피 이 PLTY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실현하지 않은 미실현 이익이 여기 5달러가 있죠. 그래서 이 5달러가 이제 크게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7.49달러를 줬어요. 지난 사이클에 7.49달러의 사이클을 줄 때는 실질적으로는 확정된 것으로는 손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7.49달러라고 하는 높은 돈을 줬던 이유가 미실현 이익이 거의 20달러 가까이 됐었어요. 그죠? 그때 PLTY가 막 180을 하늘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미 미실현된 돈을 땡겨서 분배금을 준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높은 분배금을 줄 수는 없다. 비록 5달러에 해당하는 미실현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조금 글쎄요,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 2.2달러에서 3달러? 글쎄요, 3달러 넘어갈 수도 있을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한 2.3에서 한 2에서 한 3.5 그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은 또 많이 다를 테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기 전에 후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제가 왜 후위가 이 특별 분배금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 회계연도의 마지막인 10월 달까지 그동안 벌어들인 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특별분배금이 9월 달에 나올지 10월 달에 나올지 아니면 9월, 10월 나눠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특별분배금이라는 게 잉여이익금이거든요. 결국 지난 4월 28일 처음 이 장사를 시작한 이후에 그동안의 이 돈을 보면, 제가 이 세 번은 제가 데이터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그러나 지난 두 번의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총 벌어들인 돈이 4,700만 불이에요. 이 PLT와 후기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옵션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4,700만 불인데, 두 번 동안 지급해 나간 총 분배금은 2,300만 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남아있는 잉여이익금은 2,300만 불입니다. 그죠? 아직 이게 돈이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제 지급을 한다. 그죠? 만약에 지급을 해서 뭐 똑같이 3.5달러를 준다 하더라도, 3.5달러를 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잉여이익금이 2천만 불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자, 3.8, 3.5일 때도 잉여이익금이 2,100만 불이나 되는데, 6달러 5센트, 6달러 50, 6달러 89센트를 지불했던 이 두 번의 사이클에서는 과연 얼마의 돈을 벌었을까요? 이게 과연 뭐 벌어도는 돈에다가 그냥 ROC 섞어가지고 막 한 번에 돈을 줬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익 잉여금이 일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여기서 3.3달러 지불할 때도 이익 잉여금은 없다 하더라도 정말 많은 ROC를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생각을 해본다면, 이익 잉여금이 제일 많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일드맥스 ETF가 후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후이는 어쩌면 이번에 이 분배금, 이번 8월 18일에서 9월 12일 사이, 그러니까 다음 주죠. 후이, C죠. C그룹에 다음 주에 저희들이 분배금 예상을 해볼 텐데, 그때 눈에 보이는 이 계산보다 더 많은 더 많은 분배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이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분배금이 10월과 11월에 지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라고 하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순수한 추정에 불과합니다. 이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4월이죠. 5월 8일 날 시작했네요. 5월 8일 날 시작한 이후에 이 사이클에서 보시면 굉장히 아름답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합성 옵션에서 상당히 많은 이익이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처음에 제가 이 세 번을 트래킹하지 않았던 이 세 번의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합성 옵션에서 위클리 손실을 뛰어넘고도 훨씬 많은 압도적인 이익이 생겼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난 두 번의 사이클을 제가 추적을 한 결과 벌써 거의 50% 2천만 불에 해당하는 잉여금이 발생이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횡보할 때 이익 잉여금이 이만큼 생겼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 이익 잉여금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 그 돈의 90% 이상은 무조건 이 ETF 홀더들에게 지급을 해야 돼요. 만약에 지급을 안 하게 되면, 지급을 안 하고 그 일부 예를 들어서 뭐 80% 주고 10%를 20% 넘겨갔다 그러면 20%에 대한 법인세를 무지막지하게 두드려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일드맥스에서.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90%, 그죠? 자기들이 총 벌어들인 돈의 90%. 그래서 5천만 불을 벌었다. 그러면 4,500만 불은 무조건 ETF 홀더들에게 줘야 됩니다. 10월 31일까지. 그래서 10월과 9월 두 달에 걸쳐서 생각보다 더 많은 이 분배금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분배금 예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MBDY, PLTY 그리고 FBY에 대한 여러분들의
분배금 예상을 여기에 올려주시면 댓글에 올려주시면 고맙게 제가 이번에는 자꾸 까먹는데 오늘 죄송합니다. 이 호로페임 1, 2, 3등 하신 분들 이렇게 통계를 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트래킹 데이터는 여기서 끝을 내고요. 여기 그 초고배당 인컴 밑에 원금 회수를 한 후에 어떤 식으로 이제 전략이 되느냐, 여기에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한 2, 3분 남아있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제 원금 회수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각자의 이 데피니션이 있어요. 각자의 정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정의가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원금 회수라고 하는 것은, 투자 원금 전액. 그죠?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테슬리나 MSTY 1000주를 샀다. 그러면 1000주를 이제 처음에 살 때 투자한 돈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저는 원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쭉 분배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분배금에 대한 세금이 또 붙잖아요. 그래서 초기 투자 원금 더하기 세금을 해서 30%, 세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소득세도 있을 테고, 종합소득세, 근보료, 이제 이걸 다 포함해가지고, 제가 1000만원을 투자했으면 최소한 1300만원은 배당금으로 받아야 투자금을 회수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일단 그렇게 원금을 회수한 후에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짤 것이냐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같은 게 이건 제가 쓰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원금을 회수한 후에는 이제부터 좀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월 원금 흐름을 이 ETF가 존재하는 한 저는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4대장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금 회수가 다 끝이 났어요. 이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제일 많은 원금을 지금 회수된 것이 NVDY입니다. NVDY는 거의 200% 가까이 갔고, 그 외에 코니 같은 경우는 160%, 테슬리 같은 경우는 150%, 그 다음에 MSTY, 코니, 이렇게 해서 거의 원금 회수가 끝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느냐. 지금 ETF의 잔존 가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테슬리 같은 경우는 저는 평균 단가가 24달러입니다. 그러면 지금 테슬리는 6달러, 7달러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실은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분배금을 계속 받기 때문에 분배금으로 계속적으로 이익이 쌓여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 ETF의 잔존 가치를 또한 중요시 생각을 할 때는 언제냐? ETF의 잔존 가치 생각을 하기 전에 정말 이 본주의 지속 성장 가능성은 있는가? 저는 원금 회수를 하긴 했지만 과연 테슬라가 계속적으로 미래 성장을 할 수 있는 회사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100% 대답은 예스입니다.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전체 종합 테크놀로지 회사로 봤을 때 이 여러 가지 많은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로봇도 만들고 에너지도 만들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걸 하는데 그것이 점점 더 시너지 효과를 내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10배, 20배의 가치를 더 나타낼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리도 존재할 것이다. 왜냐하면 테슬리가 일드맥스에 주는 그 수수료 이익금이 어마어마합니다. 100억대, 그죠? 몇백억 대이기 때문에 일드맥스에서는 테슬리를 상패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계속 이렇게 분배금을 지급하다 보면 지금 이제 6달러, 7달러에서 계속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6달러에서 2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AIYY나 mRNA 같은 경우는 지금 2달러 이하 1.7달러인데도 불구하고 액면 병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액면 병합을 안 할 것이냐, 두 개죠.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상장 폐지를 해버리거나, 왜냐하면 그것들은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상장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액면 병합을 1달러대에서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스닥에서 미니멈으로 유지해야 되는 가격이 1달러입니다. 그러면 1달러에서 액면 병합을 50대 1로 할 수도 있고 2달러에서 액면 병합을 25대 1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액면 병합이 가까워졌을 때 집중적으로 저는 테슬리를 매수를 해서 제가 필요로 하는 쉐어 수만큼 늘려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액면 병합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테슬리에서 나오는 돈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액면 병합에 대한 대비는 그렇게 할 계획이고, 지금은 전혀 재투자하지도 않고 더 사지 않습니다. 이미 제가 필요로 하는 그 쉐어 숫자만큼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 분배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저는 이제 지금 아직은 생활비로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은퇴를 하고 나면 몇 퍼센트는 생활비를 써야겠죠. 그리고 세금도 내고 건강보험료도 내야 되고, 그리고 또 일부는 재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투자를 어디다 하느냐.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이죠. 여러분들의 주관적이고 여러분들의 사정에 맞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재투자는 한 15에서 20% 정도 할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세금과 생활비로 쓰는 것이 약 한 80% 정도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생활비로 쓰고 또 재투자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원금 회수 후의 전략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은 생활비에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 한 35에서 40% 냅니다. 세금 30-40% 내고 나머지 한 60%, 그죠? 60에서 65% 가지고 이제 지금은 전적으로 다 재투자를 하는데, 이제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현재 현금의 비중을 더 높게 봅니다. 그래서 현금을 거의 대부분 유지를 하고 이제 성장주, 이제 다른 인컴 ETF, 이제 이런 것들 조금씩 넣어서 이제 테스트 해보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 이제 채권에도 상당히 많이 물려 있죠. 그래서 채권 ETF에 많이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레스트가 이제 떨어지면 채권 ETF도 조금 회복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원금 회수 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원금 회수를 눈앞에 두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중간쯤 와서 어떤 그 걱정도 되고 계속 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빌어봅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남은 주말 멋지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지내시고 다음 금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